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자 감소 등으로 인한 승단 후학 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가 교육기관에 대해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 불교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법제화로 스님들의 첫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데 스님들의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불자들의 수행 공간인 사찰의 재해 예방 대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총장 선출 절차의 첫 단계인 후보자 소견 발표의 자리는 동국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뜨거웠습니다. 해외 불교 국가에 대한 교육 후원이 늘면서 캄보디아 등지에서의 해외 학교 건립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자 감소 등으로 인한 승단 후학 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가 교육기관들에 대한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입학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승가 교육의 전문성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 승가 교육 체제의 광범위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은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승가 교육이 현대적 흐름에 발맞춰 계속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찰이 운영하는 승가 대학과 대학원 등 기본 교육기관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이들 대학을 승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가자 감소 등으로 당장 교육 현장에서 겪는 입학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소수 학인이 있는 성가대학의 의의나 어떤 교육적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학인이 한두 명인데 교수가 대여섯 명씩에서 이렇게 다 이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같은 승단의 교육 체계를 재건하는 일에 현흥 스님은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올 상반기에 전국의 승가 교육기관을 직접 순회하며 특강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불교가 직면한 과제인 전법 교화 중심의 승가 교육을 주제로 릴레이 강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대학 운영의 실무를 맡는 교직자와도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추진할 교육기관 개편에 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차원입니다. 학인 스님들이 그야말로 교육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선택할 재량권이 상당 부분 많으면은 상당히 어떤 이 기관 조정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원은 후학들을 격려하고 견문을 넓혀주기 위한 자리로 교육불사 후원법회도 봉행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승가교육진흥위원장 원행 스님을 법사로 초청할 예정이어서 승가교육기금 마련의 전환점이 될지도 주목됩니다. 지난 9년 동안 종단의 교육불사를 이끌어온 교육원장 현흥 스님의 임기는 오는 10월 말까지입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불교계 등의 힘을 모아 우리 사회 저변의 다양한 혐오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나섭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인권위가 올해 혐오 차별 대응 기획단을 꾸려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며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단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교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혐오 차별, 한국 사회에 사실은 이게 세대, 남녀, 이주, 장애, 이제 이 어쩌면 약자들에 대한 이게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정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신설팀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과 사회부장 덕조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지난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제화되면서 스님들도 다음 달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종교인 연말정산이다 보니 당사자들의 생소함은 물론 서류 기재 방식도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남선 기자가 전합니다. 올 연말정산 대상 스님은 조계종 4천여 명을 비롯해 불교계에서 10,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지난주 종교인 연말정산과 관련한 안내에 들어가 스님들의 사상 첫 연말정산 지원에 나섰습니다. 재무부를 통해서 종교인 가세를 진행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원청 징수한 세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재무부로 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종교인 연말정산 작성에는 일반 직장인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기재 방식에 있어서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신고소득의 종류의 연말정산 제출에 따라 지급 명세서 서식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급 명세서 기재 부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종교단체의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는 반드시 지급 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만 제출 대상이며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이나 그 법인카드 등을 통해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 관리하는 종교활동비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종교인 단체가 이번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들은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단 종교인 소득과는 별도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해서 개별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 종교인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며 지급 명세서 제출을 특별 당부합니다. 그 종교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3월 11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만 근로장려금 수령이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불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불교방송에서는 후원회인 만공회 회원들에게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김천 직지사 교구장에 전 중앙종회 의원 법보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직지사 산중총회를 거쳐 차기 교구장으로 선출된 법보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8교구를 잘 이끌어달라며 총무원에서 추진하는 일에도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직지사 신임 주지 법보 스님은 원행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이후 종단이 많이 안정됐고 본말사 종무 행정도 많이 수월해졌다고 화답했습니다. 1967년 노건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78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9족계를 받은 법보 스님은 서울 삼성암과 학도암 주지, 5선의 중앙종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조계종단 기관지 불교신문이 주최한 제33회 신춘문예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불교신문 발행인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하복수 씨 등 3명의 신춘문예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누구나 학창시절을 겪겠지만 글 쓰는 것이 가장 어렵다며 신춘문예에 당선된 것을 큰 인연으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당선작은 단편 소설 부문은 하복수 씨의 겨울나비, 동화 부문은 이수윤 씨의 풍뎅이를 만난 거절이, 시 부문은 차진주 씨의 고독의 방입니다. 불교신문 신춘문예는 불교 문인의 등용문이자 한국 불교 문학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는 시기, 즉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수행 공간인 사찰의 재해 예방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포행을 하면서 사찰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이 예상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큰 추위인 대한이 지나고 봄의 시작인 입춘을 앞둔 시기, 얼어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해빙기인 2월과 3월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72건입니다. 산을 깎아내린 절개지가 무너지거나 바위가 떨어지는 낙석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모두 16명. 대부분 산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강원도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졌습니다. 산간 지역에 있는 사찰들은 이 같은 재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음이 녹는 기간, 즉 해빙기를 맞아 사찰들도 재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찰 안전 사고는 스님과 불자들의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땅이 꺼지거나 시설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낙석 위험이 있진 않은지 평소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찰에 가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포행할 때 한 바퀴 내 사찰, 내 경내에는 어떤 곳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체크하면 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방시설물 앞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시고 음식을 조리하실 때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찰마다 설치된 안전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최소 1년에 한 번은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기도 좀 한번 들어서 거꾸로 들어보면 쿵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살금살금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쿵 떨어지는 건 전문가가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소화전, 특히 소화전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한 번쯤은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틀어봐야 합니다. 정부는 해빙기를 맞아 산간 지역에 위치한 사찰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음 달 일제 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국회에서 동양사상 특강을 열고 있는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동북아 공동체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한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양사상 특강 3번째 의본주의와 동북아 공동체론을 진행하면서 세계는 과거 약육강식 논리에 지배됐지만 오늘날은 공동체가 필수 불가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존, 함께 살아야 살아남기 위해서. 네가 살이야 내가 살지 나만 살고 너는 죽으면 이건 살 수 없는 이런 원리가 수시대입니다. 공영,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함께 발전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또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예요. 앞으로 특히 김 의원은 동북아 공동체 속에서 우리만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한자의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한자를 우리 문자로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발전은 없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북아가 공존과 공동 발전, 공동 행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불자 교수들의 불교 이야기를 주제로 제6회 불교 미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적인 불교 신행과 경험, 연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공유하며 담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심익섭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불교 미래 포럼에 대해 교계와 사회의 기대가 크다며 불자 지식인들이 한국 불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불자 지식인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는 한국 불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그런 고민 끝에 출범시킨 것이 바로 불교 미래 포럼입니다. 우리 교계에서나 사회 쪽에서도 이 불교 미래 포럼을 보는 시각 또는 기대하는 수준 이런 것들이 무척 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교수불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에세이 한국지성과 불교 출판 기념회도 봉행해 불교에 관한 보다 쉬운 읽을거리를 대중에 제공하는 데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국대 19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재정 확충과 건화기념 구현 방안 등에 관한 저마다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나섰습니다. 동국대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고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후보가 누구인지를 총장 추천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국대 19대 총장 후보자 10명이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차례로 단상에 섭니다.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진행된 후보자 소견 발표. 총장 선거 최초로 유튜브 생중계도 이루어졌습니다. 총장 추천위원들 앞에서 저마다 자신이 그리는 대학 발전의 청사진을 설명하는 자리에는 다양한 비전과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무엇보다 대학 재정 확충 방안과 불교 정신을 구현할 건화기념 세우기가 최대 화두로 거론됐습니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산학협력 강화, 기업의 학교 발전 기금 유치로 초점이 모였습니다. 특히 동국대의 건화기념 구현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불교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데는 후보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불교 연계 교과목 신설, 인성교육 프로그램 강화, 불교학 연구 지원과 같은 방안도 눈에 띄었습니다. 소견 발표에 이어 총추위원들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질문자들은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국가 정책이든 우리 대학의 정책이든 간에 그 목표와 방법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보다도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들을 안정과 화합을 이끌 리더십을 갖췄는지, 우수 학생 유치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중심이 됐습니다. 저희 차기 총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추위원들은 각자가 마련한 기준에 맞춰 후보자들의 자질을 다방면으로 검증했습니다. 불교는 170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과연 이 동국대학교에서 얼마만큼 그 문화의 뿌리를 잘 지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오는 28일 본관 중강당에서는 동국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총장 후보 공개 토론회가 펼쳐지는데 이 과정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2주가량 남은 동국대 19대 총장 선거. 안정과 화합 속에서 도약의 미래를 만들어갈 최적의 인물을 찾는 일에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해외 불교 국가의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교육터전을 마련해주는 일에 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5년간 캄보디아 등지에서 학교 건립 사업을 펼쳐온 지구촌 공생회 활동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홍진호 기자가 캄보디아에서의 학교 건립 지원 사업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의 앙릴 초등학교. 좁고 낡은 건물에 꽉 들어찬 아이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없어 진학을 포기합니다. 그나마 중학교 과정도 이 초등학교 교실 한편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상급 학교 건립은 가장 간절한 염원입니다. 이들에게 지원될 지구촌 공생회의 교육시설 건립은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가 사전 답사를 맡았습니다. 이어 이사장 월주 스님이 직접 부지를 답사하고 지역과의 업무 협약 등을 거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 물어봐. 이걸 더 두고 네네. 저 집을 저희가 그렇게 전달을 했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알아서 그게 되고 난 후에 그럼 시작하지. 네, 저희 지역 기업 MOU 할 때 그때 그러면 그 문구를 넣겠습니다. 그렇지. 지구촌 공생회는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민들도 학교 건립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학교 이름은 최대 후원자의 이름을 표기합니다. 이번에 완공된 쓰라카요 안심 중고등학교, 착공한 사마키 영주 초등학교는 각각 최대 후원자인 완주 안심사, 도용주 보살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사찰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렇게 쓰라카요에다가 그 중고등학교를 건립하게 된 거는 정말 그 월주 큰 스님의 월주 대종사 큰 스님의 인연인데 필리핀에 초등학교를 하나 지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그때부터 저도 발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불교 국가에 나도 학교를 하나 짓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20년이 흐른 것 같아요. 지구촌 공생의 케냐 지부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본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타나 스님은 저개발 국가에서 학교는 지역 사회의 거점이자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지역과 주민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지 직원들에게 학교 건립은 업무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집니다. 학교가 하나 건립이 됨으로 해서 상권이 이루어져요. 그 학교에 주위에 가게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렇게 상권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는 정말 중요한 그 지역의 포인트가 되고 생활의 터전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I'm feel very happy, more than happy. Yeah. Because even not my son and other student is live in the Prahut village, they can go there to study easily. 지구촌 공생에는 도용주 보살의 경우처럼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학교 건립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춘천불교 사업연합회장 2취임식이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봉행됐습니다. 새 회장으로 취임한 진철 스님은 역대 회장과 사부대중들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 춘천 지역 불사를 마무리하고 불교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입니다. 춘천 지역 사암 주지 스님과 지역 불자들이 함께하는 춘천 불교 사암연합회장 2취임식이 21일 춘천에서 봉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춘천과 원주, 홍천 지역 스님과 불자 등이 참석해 신임 사암연합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서광사 편백운 스님에 이어 16대 회장에 취임한 보타사 진철 스님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미력 하나마 춘천 시민의 행복과 연합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사부 대중들과 함께 춘천 지역 불교 내실을 다지고 불교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부 대중 여러분과 함께 춘천시에서 불교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도록 그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전임 회장을 맡았던 편백운 스님은 이 임사에서 앞으로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춘천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춘천을 어찌 떠나겠습니까? 임기 마치면 돌아와서 열심히 돌아갑니다. 사암연합회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춘천 불교 사암연합회는 지난 1983년 창립돼 종파를 초월해 불교 연합 운동을 하며 춘천 지역 불교 발전과 불교 위상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연합회장에 새로 취임한 진철 스님은 내년 12월 말까지 춘천 불교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역할을 하게 됩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K-팝과 드라마 등 현대 문화이고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식과 한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지난해 10월 세계 16개국 성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공공도서관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취업과 육아, 의료 등 다양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와 문체부는 도서관을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 소통과 교류, 체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유산협회와 함께 다음 달 28일까지 비지정 매장문화재에 대한 학술 발굴 조사를 공모합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조사기관이 선정돼 총 1억 7천만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에는 공모를 통해 의령 유곡리 고분군과
창녕 주메리 마산터 고분군 발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사회의 각 분야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시대적, 정치적 변화와 무관치 않은데요. 그동안 감수해왔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인식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혐오와 차별이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죠. 남녀는 물론 국적, 장애, 세대 차이 등등 여러 이유에서 말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인데요. 앞으로 국가인권위에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이 꾸려진다고 하는데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줄이는 데 있어서 향후 불교계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